안녕하세요. 금전수TV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식물은 개발선인장인데요. 저도 8월쯤부터 개발선인장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은 한창 꽃봉오리가 이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의 정확한 이름은 개발선인장이 아니라 가재발선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선인장과 가재발선인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개발선인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선인장과 가재발선인장은 잎의 모양이나 꽃 색깔, 또 꽃이 피는 시기가 전혀 다른데요. 구별법은 잎을 보시면 개발선인장이 가재발선인장보다 좀 더 잎이 동글동글하고요. 가늘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재발은 크리스마스쯤에 꽃을 피우고요. 또 개발선인장은 봄철에 꽃을 피운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입니다. 참고로 가재발 선인장은 크리스마스쯤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발 선인장은 4월 부활절쯤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부활절 선인장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 선인장을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선인장은 반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베란다나 발코니 아니면 창가 등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인장이라고 해서 너무 강한 햇볕에다 두실 필요는 없는데요.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잎이 타거나 잎이 누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한 햇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여름철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제 한낮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차광막을 해주시거나 반 그늘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주면 안 좋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이 부분은 키우시는 분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무래도 환경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의 거푸면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꽃봉오리가 생길 때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약간 더 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물을 주고 나서 꽃봉오리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그건 개발선인장이 워낙 예민한 만큼 이제 너무 차가운 물을 주셨거나 아니면 자리를 옮겨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있을 때나 꽃이 펴 있을 때에는 이제 너무 차가운 물을 주시기보다는 좀 식물하고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나 장마철이 오면 개발선인장은 휴면기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칫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을 주었는데도 잎이 시들시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습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선인장을 키우실 때 특히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물을 주신 후에는 항상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가습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꽃이 안 피거나 이제 꽃눈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발선인장은 여러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꽃눈이 잘 생성이 됐다 해도 갑자기 화분을 옮기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꽃봉오리를 쉽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잦은 이동이나 환경 변화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선인장은 단일식물인데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 밤의 길이가 12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셔야 꽃눈이 잘 생성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내에서 키울 경우라면 이제 밝은 가로등이나 형광등, 이제 이런 불빛으로 인해서 꽃눈의 생성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해가 질 때쯤 이제 상자나 검은 봉지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꽃눈 발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선인장을 분갈이 하실 때에는 배수가 좋은 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분갈이 하실 때에는 이제 상토의 마사토나 펄라이트 등의 원하는 흙으로 적절히 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갈이 하신 후에 위에 장식돌이나 마사토를 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흙이 잘 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는 집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펴 있거나 봉오리가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자칫 꽃이나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상황이라면 꽃이 진 후에 하시거나 아니면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포트 그대로 옮겨서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개발선인장은 줄기산목으로 번식을 많이 하는데요. 한두 마디를 적당히 잘라서 2, 3일 정도 단면을 말렸다가 거름기가 덜한 모래나 아니면 펄라이트, 용토 등의 흙에 삽목을 하시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이건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선인장은 성장기인 봄철부터 꽃봉오리가 생성되기 전까지 액비를 희석해서 한 번씩 주시면 좋은데요. 참고로 개발선인장에 비료를 줄 때에는 너무 과하게 줄 경우에는 뿌리 썩음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추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꽃이 폈을 때나 꽃이 진 후에도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뿌리 썩음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휴면기를 갖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도 비료는 되도록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선인장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정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선인장이 잘 자라는 온도는 한 20도씨에서 25도씨 정도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의 최저 온도는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겨울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추위에 그렇게 약한 식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통풍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덜 추운 날에는 가끔씩 창문을 열어서 통풍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주기는 이제 화분의 전체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겨울철에는 너무 환경 변화가 많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워낙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